네, 퀀트 분석으로 또 흐름과 유망주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 안지선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쉬는 동안에 지금 중국, 홍콩, 미국이 굉장히 공포 분위기를 많이 형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걱정했던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시황 분석부터 들어볼까요? 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아시아 증시가 하락과 반등을 거듭하면서 요동친 배경에는 이제 헝다그룹에 대한 우려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21일 날 니케이 225 지수는 2.2% 하락한 수치로 마감을 했고, 반면 급락했던 홍콩 항생 지수는 21일 0.5% 상승 마감했습니다. 각국 규제 당국은 헝다의 상황이 중국의 재정 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불안은 세계 증시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고, 오늘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에도 반영돼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선 헝다그룹에 대한 우려는 23일 헝다그룹이 채권에 대한 이자를 결제할 것으로 밝혀지면서 글로벌 시장에 다소 안도감을 좀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렇게 시장이 매우 어지러운 상황에서 시장을 전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오늘은 좀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이 좀 강한 이러한 장세에서는 좀 안전한 거는 배당이다라고 네. 말씀을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배당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참신한 주제는 아닙니다. 네.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코스피가 장기간 횡보장을 거듭하면서 배당주에 관련된 지수가 성과가 지속적으로 아웃퍼폼을 했고, 이후 2016년부터 IT 업종의 성장주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배당 팩터는 계절성이 부각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2018년 2월 증시 급락 및 경기 침체 우려로 2019년까지 배당 및 리츠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이어졌는데요. 더불어 주주 환원과 관련된 이슈가 더해지면서 배당주에 투자자 이목이 집중되는 듯 했습니다. 근데 또다시 코로나19 이슈로 인한 증시 급락 후 급반등으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사라졌는데요. 저는 배당 팩터가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는 다시금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팩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말부터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지속되었는데, 시작은 2015년 정부가 기업에 과도한 유보금에 과세한 기업 소득 환류세제 도입 후부터였고요. 주주 환원과 관련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은 2017년 스튜어디십 코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다음부터였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이 2018년 7월에 스튜어디십 코드를 공식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배당주는 특유의 이 계절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연말로 갈수록 좀 강세를 보이고 또 연초에는 좀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 시점에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죠? 지금 현재 그 배당 팩터를 이용한 투자가 장기 누적 성과가 좋지 않다는 것만으로 배당 팩터를 눈여겨보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데요. 이제 고배당주는 일반적으로 연말로 갈수록 강세를 보이다가 연초 배당락과 함께 약세를 보이는 패턴을 보입니다. 근데 2021년 YTD로 고배당주의 코스피 대비 성과를 살펴보면은 FN 가이드에서 산출하는 배당 성장 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코스피를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로 갈수록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는데, 올해는 특히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빨라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10월 초부터는 좀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수익률도 궁금한데 일단 고배당 지수에 공통적으로 산출되는 종목도 있나요? 네, 고배당 지수에 공통적으로 산출되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거의 보통 증권주나 뭐 카드사, 그리고 금융지주, 은행주, 그리고 그 보험사들이 많이 뽑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융주들을 좀 중심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금호석유나
다른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도 공통적으로 고배당주에 뽑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저희가 고배당주라고 하면 이제 금융주를 많이 언급을 하는데 증권, 은행, 보험 이렇게 확실히 고배당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뭐 건설주들 이런 종목들도 또 배당주로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배당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2021년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2%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고배당주의 배당 수익률은 7%에서 5% 내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증권이나 여러 가지 증권주나 금융지주들의 평균 배당 수익률은 6% 이상을 지금 기록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네. 그러면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저는 동부건설을 좀 주목을 네. 하고 있는데요. 이 동부건설은 하반기부터 수주잔고의 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고요. 신규 분양 효과도 점차 가시화되면서 분양 물량은 2019년 1,068호를 바닥으로 작년에 2,574호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261호까지 늘어날 전망이고요. 수익성이 좋은 주택 부분은 고성장과 자체 수입 수익 인식 확대로 이익 증가가 좀 돋보일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 3일 날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한진중공업을 인수를 했는데요. 네. 한진중공업 건설 부문은 과거 오랫동안 동남권 시장 1위 업체로 군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항이랑 항만공사에 특히 강점이 있는데요. 동부건설은 한진중공업과 함께 수도권에 이어서 국내 2위 건설 시장인 동남권에 시너지를 내고 공항 등 특수공사에도 새롭게 진출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배당 부분도 6% 이상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어서 네. 배당 매력도 있는 주식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고배당주 중에서는 동부건설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동부건설 좀 관심 있게 또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컨트롤본 증시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 안지선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